어르신을 위한 7가지 핵심 정책,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르신들을 위한 꿀팁 정책들을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기초연금 감액 완화부터 일하는 분들의 연금 감액 폐지로 연 300만 원, 치과와 병원비 절감으로 최대 200만 원, 여기에 간병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까지 더하면 최대 연 800만 원의 실질 혜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동으로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신청해야 하고 알아야만 받을 수 있어요. 모르면 한 푼도 못 받으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야 이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 실버튼튼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변화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더 이상 혼자 힘들어 마세요. 이제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의지 아래 제도 전반이 크게 달라졌어요. 전국의 치매 안심센터가 대폭 확대됐고 중증 환자뿐 아니라 초기 치매 환자도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도움받기 어려웠죠. 이제는 상담, 인지훈련, 정서 지원까지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79세 이순자 어르신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며칠을 우울해하셨답니다. 그러다 동네 보건소에서 치매 안심센터를 안내받고 등록하셨는데 처음엔 걱정도 많고 망설이셨대요. 큰 도움이 되셨다고 해요. 매주 기억력 강화 프로그램도 듣고 요가 같은 신체 활동에도 참여하시면서 표정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은 흐려져도 내 삶의 품위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곳 덕분에 웃을 일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변화죠. 게다가 장기요양 등급 기준도 완화돼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가족을 위한 돌봄, 교육과 상담도 강화됐습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숨통이 트이게 된 겁니다. 치매는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가 된 거죠. 이런 변화라면 어르신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두 번째, 병원비 지원 확대. 아파도 참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병원비 지원 확대 이야기입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이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참고 지내는 분들이 많았죠. 실제로 백내장 수술에서 다초점 렌즈를 쓰면 200만 원 넘게 들고 무릎 인공관절에 고급 재료를 쓰면 수술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나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대부분 어르신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저희 외할머니도 백내장 수술 얘기 나왔을 때 나이 먹으면 다 똑같지. 자식들한테 렌즈 한다고 돈 얘기 꺼내기도 싫다며 일반 렌즈로 버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젠 달라집니다. 고급 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다초점 렌즈 수술도 200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 거죠. 정말 큰 변화입니다. 무릎 인공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비 때문에 계속 진통제만 드시던 분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병원 예약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75세 최명숙 씨의 경우 3년 가까이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드셨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계속 수술을 권했지만 본인 부담금이 너무 커서 늘 마음만 졸이고 계셨죠. 자식들한테 수술비 얘기 꺼내기도 싫고 나이 들어 병원비로 몇백 쓴다는 게 괜히 부담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꾹꾹 참아오셨는데요. 이번에 보험 적용 확대 소식을 접하시고는 눈빛부터 달라지셨답니다. 이제는 나도 수술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무릎만 나아지면 혼자 마트도 가고 계단도 조심조심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병원에 다시 예약을 하셨고 수술 가능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요. 이제는 아파도 돈 걱정 때문에 참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백내장, 무릎 관절 같은 어르신들의 대표 질환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치료 가능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희망이죠. 어르신들에게 치료는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삶의 질과 자존감의 문제일 겁니다. 이번 변화는 바로 그 부분을 잘 반영한 거죠. 앞으로 병을 키우지 않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셔야 합니다. 제도도 그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 폐지로 300만 원 더. 다음은 국민연금 감액 폐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특히 일하시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변화죠.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이 깎였거든요. 마치 일하면 벌을 받는 기분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 65세 박영희 씨가 다니는 요가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요즘 다시 일 시작했는데 연금 줄어들까봐 사실 망설였어. 같이 운동하던 분들이 놀라면서 물었대요. 왜 줄어들어? 일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박영희 씨가 조심스레 대답하셨답니다. 지금은 일정 소득 넘기면 국민연금 일부가 감액되거든. 내가 번다고 해서 왜 내 연금을 줄이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주변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그런 줄 몰랐네. 나도 이번에 가사 도우미 일 좀 알아보려 했는데 고민되네. 그날 모임 분위기가 조금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며칠 뒤 박영희 씨가 모임에 다시 밝은 얼굴로 나타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래도 연금 그대로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뀐대요. 그러면서 웃으시며 이렇게 말하셨대요. 내가 야근 수당 포함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데 연금 100만 원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월 300이잖아요. 요새 물가도 비싼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는 주 3일 근무하던 것도 주 5일로 늘려볼까 고민 중이에요. 몸도 아직 괜찮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손자 학원비도 보태고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이라 마음도 편하잖아. 박영희 씨는 일하면서 오히려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나요? 일을 하고 싶은데 연금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변화에 꼭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당당하게 일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소득도 지켜지는 사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아닐까요? 국민연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는 더 공정하게, 더 따뜻하게 바뀌고 있다는 소식.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변화 아닐까요? 박영희 씨처럼 일하는 기쁨과 연금의 안정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치과 치료 지원 확대. 환하게 웃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치과 치료에 관한 변화도 살펴보죠.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 씹는 문제를 넘어서 전체 건강, 특히 치매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적거나 씹는 기능이 떨어질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잃는 건 단순히 씹는 기능을 잃는 게 아니라 내 기억과 정신까지 위협받는 일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특히 나이 들수록 치아 문제는 곧 식사 문제, 나아가 건강 전반으로 이어지니까요. 나 김치도 못 씹어.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얼마 전 71세 김철수 씨가 지인과의 통화 중 이렇게 푸념을 하셨답니다. 임플란트 하고 싶어도 2개까지만 보험되잖아. 나는 4개나 해야 되는데 하나에 100만 원 넘는 돈을 어떻게 내냐고. 김철수 씨는 어금니 4개를 임플란트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금액이 부담돼서 치아는 결국 그냥 빠진 채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을 들으셨죠? 이제 60세부터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된대. 개수도 2개 이상으로 늘어난다더라. 그 얘기를 들은 김철수 씨는 한참을 말없이 웃으셨대요. 이제 나도 김치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을까? 갈비도 뜯을 수 있을까? 틀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엔 7년에 한 번만 지원됐는데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자주 제작할 수 있게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 틀니 헐거워서 불편했는데 이젠 새로 만들 수 있게 된다니까 너무 좋더라. 지금까지는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 넘게 들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본인 부담은 3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돈을 아끼는 문제를 넘어서 어르신들의 식사 시간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편하게 씹고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물을 씹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인상을 만들고 자신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동안 나이 들어 치아 빠지는 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지만 이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음식 앞에서 웃고 사람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 겁니다. 치아 건강은 곧 삶의 품격입니다. 혹시 지금 치과 치료를 미루고 계신가요? 돈 아까워서 또는 나이 들어서 이제 늦었겠지 하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당당하게 웃을 수 있도록
임플란트든 틀리든 더는 참고 버티는 것이 이덕이 아닌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돌봄 서비스와 간병비 지원. 외롭고 아픈 밤은 이제 그만. 이건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게 정말 절실한 부분이죠. 예전에는 하루 4시간만 제공되던 재가요양 서비스가 이제는 6시간에서 8시간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요양보호사 인력도 대폭 확충되고 이용자 본인 부담금도 줄어들 예정이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혼자 사니까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막막해. 이런 말씀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63세 김정자 씨도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살다 보니 아플 때 누가 옆에 없는 게 제일 걱정이었다고 해요. 얼마 전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는데 문제는 간병비였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넘게 나가더라고. 한 달이면 300만 원인데 이건 뭐 그냥 누워있는 것도 돈이더라니까. 그런데 이번에 건강보험에서 일부 간병비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안심하셨는지 모릅니다. 돈도 돈이지만 자식들한테 미안하단 말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제일 좋았어. 실제로 간병비는 중장년층에게도 큰 부담이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는 분들에겐 더 절박한 문제죠. 이제는 건강보험이 일부를 책임지면서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도 덜 불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망설였던 분들께도 희소식입니다. 돌봄 시간이 늘어나면 식사 보조나 위생 관리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더해지겠죠. 이런 변화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혼자 사는 노후에도 우리는 지켜지고 있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 간병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는 혼자 사는데 혹시라도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을지 막막하신가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밤잠을 줄이고 누군가의 눈물을 줄여주는 일입니다. 김정자 씨처럼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존중받으며 치료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런 변화는 꼭 필요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제도와 지원 방향 꼭 기억해 주세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먼저 옵니다.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당연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섯 번째, 교통, 통신, 문화비 지원, 매일의 행복을 더하세요. 겉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어르신들께는 매달 체감되는 생활비 중 하나죠. 나도 스마트폰은 있는데 요금이 아까워서 잘 안 써. 지하철 탈 때마다 요금이 오르니까 괜히 외출도 줄이게 되더라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는 월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통신비는 월 3만 원까지 지원하고 문화비는 연 20만 원까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1년에 약 13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교통비가 줄면 외출도 자유로워지고 통신비가 줄면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자주 하실 수 있겠죠. 문화비로는 책을 사거나 연극, 공연을 보는데 쓸 수 있으니 여가 생활도 더 풍성해질 겁니다. 무엇보다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72세 이강숙 씨는 통신비 때문에 스마트폰은 있지만 데이터를 거의 끊고 사십니다. 요금 폭탄 나올까봐 문자만 가끔 확인해요. 손주 얼굴도 영상 통화로 못 본 지 오래됐지.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되면 월 3만 원 통신비 지원만으로도 데이터를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손주 얼굴도 자주 보고 카카오톡으로 동영상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씀에 이강숙 씨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다고 해요. 이처럼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물론이고 외로움을 덜어주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행복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일곱 번째, 재난 및 위기 상황 안전망. 혼자라는 이유로 위험하지 않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작년 여름에 옆 동네 아파트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들으셨어요? 에어컨 전기 아끼신다고 그냥 참으셨대요. 밤에 열사병으로. 얼마 전 마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폭염이나 혹한 같은 자연재해는 혼자 계신 분들께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가 부담돼서 안 틀고 참다 병이 생기고 겨울엔 난방비가 무서워 이불에만 의존하다 폐렴으로 입원하는 일도 흔하죠. 그래서 정부는 2025년부터 냉방비,
난방비를 대폭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노숙인 등 약 40만 명이 주요 대상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병행하고 각 지역에는 무더위 쉼터와 혹한기 쉼터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응급안전 알림 시스템도 도입되고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함께 가동됩니다. 한여름 선풍기 하나로 버티던 분들이 더 이상 생명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한겨울 전기 장판 끄고 이불만 뒤집어 쓰던 분들이 덜 불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이제는 혼자라는 이유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부모님이 혼자 계신 집에서 에어컨 안 틀고 참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조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혼자 계신 분들께 가장 큰 위로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이제는 진짜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하나 둘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밤 창문 하나 열지 못하고 찜통 같은 방 안에서 혹시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몇천 원 아끼려다 생명까지 위협받는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 누가 집에 찾아와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AI가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감지하고 생활지원사가 직접 확인하는 체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하루를 누군가가 살펴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알람이 울리는 세상. 그게 바로 진짜 돌봄이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정책은 서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해야 진짜입니다. 이번 재난 안전망 강화 정책은 바로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추진될 어르신 정책들을 제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 감액 완화, 일하는 분들의 연금 감액 폐지로 연 300만 원, 치과 치료와 병원비 지원 확대로 최대 200만 원 절감, 여기에 간병비 일부 지원과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지원까지 합치면 한 해에 약 5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절약 혹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나 돼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계시죠? 주변 분들 중엔 아직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혜택들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당 제도를 알고 계셔야 하고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몰라서 못 받았어 하는 일 이제는 없어야겠죠. 누군가보다 먼저 알고 먼저 신청하면 그만큼 든든한 노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하나만 해도 본인이 대상자인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보가 곧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은 단편적인 복지를 넘어서 노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위한 약속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정보를 들은 여러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노후가 불안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준비하는 사람이 웃는 시대입니다. 꼭 챙기시고 주변 분들과도 이 내용을 널리 나눠주세요. 혹시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고 계셨나요? 한 번만 주민센터나 복지 포털에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도 일부 완화되어서 예전에는 안 됐던 분도 새롭게 신청 가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손자 용돈 주느라 병원도 미루시고 통신비 때문에 영상 통화 한번 못 하셨던 분들, 이젠 국가가 조금씩 그 부담을 나눠드립니다. 돌봄은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나는 늦었어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알고 챙기면 달라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함께 잘 늙어가는 사회,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카오톡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한 사람의 정보가 또 다른 사람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변화, 여러분 손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